아니면 폭동이다. 뭐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없으니까 일단은 기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송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일단은 편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 방송을 보지만 이 방송을 준비하기까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방송을 나갈 수 있게 녹취 공개를 허락해 주신 제보자분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이 녹취의 제보를 저한테 해주셨고, 이것을 유튜브에서 방송하는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방송만큼은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팩트가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조국 사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사모펀드가 조국을 실제로 구속시킬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보의 질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정말 귀한 정보인가? 어떤 정보가 정말 힘들게 얻어낸 정보인가? 이를테면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들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거돈 시장 캠프에 명함이 올려져 있는 돈 뭉치를 공개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어렵게 얻어낸 정보입니다.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좀 정보를 얻어오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런저런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공개했죠. 요즘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를테면 뭐 손석희 사건이나 손혜원 사건,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제보로도 충분히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방송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2의 코리아 커넥션이라고 해갖고서 민주당에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정보거든요. 정말 뽑아내기 어려운 정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지금 정부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를테면 저는 국정원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게 뭐냐면, 이를테면 뭐 저를 뭐 이렇게 협박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내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정보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연예부장이 이 정보에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저를 취재하시거나 아니면 떠보시거나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빨리 녹취부터 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일단 제가 최근에 공개한 정보 중에서 그것도 있잖아요. 조국이랑 버닝썬의 윤총경이랑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임종석도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정상훈이라고 주식 전문가. 근데 최근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공개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구글 검색해서 알아낸 거 아니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 사진이 뜬 겁니다. 구글에 그 사진이 뜨기까지 초기에 그 사진을 포착한 사람의 노력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정말 힘들게 입수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난번 조국 청문회 때 화면에 띄워졌죠. 조국이 당황했잖아요. 청와대 회식이다.
몇 명이 왔냐? 70명이다. 장난합니까?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식당에 어떻게 70명이 회식을 합니까? 이렇게 조국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까? 저는 그 사진의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회식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보받았습니다. 그날 낮에 골프 회동이 있었다고 해요. 네, 골프 치고 뒤풀이로 청와대 근처에 가서 고기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청와대 회식이라고 포장을 해요. 청와대 회식을 하는데 3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식당을 예약합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은 그런 회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청문회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청문회에서의 쇼타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쇼는 없었죠. 저는 분명히 자유한국당 측에 정보를 제공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그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청문회 때 조국의 태도를 보세요. 이미 확연하게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도 순간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런 조국 앞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이밀었을 때 전 조국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조국의 멘탈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 윤 총경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들이밀었을 때 청와대 회식이라